상대를 다 안다고 생각해서 한 결혼이고 확신이 있어서 한 결혼이지만 막상 결혼 생활은 변화무쌍하게 펼쳐지죠. 오늘도 저와 함께 결혼에 관한 사연 이야기 함께 만나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우연한 계기로 톡톡 사연에 빠져들게 된 30대 여자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겪은 이야기를 남겨보고 싶어서 사연으로 신청해보네요. 제가 남편을 만나게 된 배경은 아주 간단했어요. 원래 사귀고 있던 남자친구랑 크게 다투고 헤어졌었는데 그 후로 제가 남자를 못 믿게 돼서 연애를 기피했거든요. 그런 저를 본 친구 한 명이 한참 예쁜 나이에 연애 안 하고 시간 흘려보내는 건 너무 아깝다. 야, 지금은 안 그럴 것 같아도 좀만 나이 먹어봐. 우리 이제 피부 상태부터 훅 가버릴걸? 젊고 체력 받쳐줄 때 연애해야 돼. 너만 괜찮다면 내가 주변을 싹 물색해서 남자 소개시켜줄게. 자꾸 저한테 몇 번이고 이런 채근을 하는 거예요. 한두 번이면 모른 척 넘기겠는데 저를 볼 때마다 그런 소리라니까 제가 결국은 못 이긴 척 넘어갔죠. 알았어. 네가 계속 그러는 걸 보니까 내 마음도 편치 않아서 누구라도 소개받아봐야 할 것 같네. 대신 조건이 있어? 나는 입이 험한 남자는 별로야. 내가 전 남자친구랑 입에 쌍욕을 달고 살다가 이것 때문에 문제 터져서 대판 싸우고 헤어진 거 알지? 쌍욕 안 하고 손버릇 안 나쁘고 집안에 빚 없는 남자. 외모는 크게 안 따지니까 이 조건들만 꼭 지켜줘. 얼굴 크게 따져봤자 별로 소용도 없더라. 맞아. 얼굴보다는 인성이지. 그럼 내가 금방 연결해 줄 테니까 좀만 기다려줘. 제 말에 금방 화답을 하면서 소개를 시켜주겠다고 그 친구가 그랬을 때부터 알아챘어야 했나 봐요. 그 친구를 통해서 저는 남편을 소개받았고 연애하다가 결혼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결혼하기로 한 다음에 알게 된 사실인데 원래 저를 소개받고 싶어서 남편이 건너 지인인 그 친구를 통해 술을 썼던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소개받을 상대는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남편으로 정해져 있던 것이었죠. 이 사실을 결혼하기 전에 술자리 가졌다가 그 친구가 말실수하는 바람에 알게 되었어요. 저를 소개시켜준 대가로 그 친구는 남편한테서 명품 지갑을 받았었더군요. 참나, 얼마나 황당하던지요. 이런 내막이 있었으면서 남편은 저를 처음 소개받은 자리에서 사진도 제대로 확인 못하고 자리에 나온 건데 정말 인상이 좋으시네요. 살면서 지금 처음 뵙는 거지만 왠지 금방 가까워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한테 그런 능청을 떨었던 거예요. 나중에 모든 게 다 지나고 나니까 남편의 그런 부분들조차 괜히 가증스럽게 느껴졌네요. 하지만 결혼 당시에는 그런 내막을 알았다고 한들 깜짝 놀라고 말 일이지 설마 파혼까지 갈 요소는 아니었으니까요. 그냥 결혼을 진행했었답니다. 저는 간섭받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성격이에요. 자기 일 알아서 해결하는 가풍 때문에 더욱 그렇게 잘한 듯 싶네요. 저희 친정아빠가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분이시거든요. 이것 때문에 친정엄마랑 두 분이서 많이 싸우셨었고요. 하지만 해탈하신 쪽은 친정엄마였어요. 원체 개인주의 성향이 짙은 친정아빠한테 그냥 적응하고 맞춰주기로 한 것이었죠. 딸은 아빠를 닮는다고 하던가요? 저는 친정엄마의 다 같이 함께라는 마인드를 어렸을 때도 별로 잘 이해 못한 걸로 봐선 타고나길 친정아빠의 성향을 닮았던 것 같네요. 제가 자랄수록 친정엄마도 점차 각자 알아서라는 분이 되셨으므로 저희 친정 집안은 결속력이 부족한 대신 아무도 분란 하나 안 만드는 집이 되었답니다. 결혼할 때도 저는 제가 알아서 하길 원했어요. 대학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했었기에 모은 돈도 부족하지 않았고요. 대출 끼고 신혼집 구하면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제가 이런 생각을 말하면서 남편한테 그랬었죠. 오빠, 나는 양가에 우리가 도움을 안 받는 대신 얻어낼 수 있는 게 더 크다고 봐. 그게 뭔데? 지원을 해주신다면 그냥 다 받아먹어도 나는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오빠는 간섭받으면서 살고 싶어?
우리가 결혼 시작부터 우리 힘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꾸려가잖아? 자연스럽게 어른들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어. 왜냐고? 결혼의 지분을 크게 가지고 있어야 어른들이 큰 소리를 칠 수 있는데 우리끼리 알아서 시작하고 기반을 다지면 그게 어려워진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대출받고 해결할 수 있는 걸 굳이 손 벌려서 받아내려고 하지 말자. 네 생각이 그렇다면야. 나랑 결혼해준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내가 토를 달 수야 없지. 알았어. 네 말대로 나도 따를게. 저는 그렇게 하면 빨리 시댁의 인정도 받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알아서 잘 사는 아들 며느리 내외의 모습을 보여드리면 감탄하실 거라고 여기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아니었네요. 시어머니께서는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서 짜증난다고 말씀하셔서 저를 놀래키셨고요. 남편은 집안일에 젬병이고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여서 저를 경악시켰어요. 이제 다 잡은 물고기란 것일까요? 저한테 전혀 아쉬울 것 하나 없다는 식으로 구는 남편의 모습에 점차 마음이 복잡해져 갔던 것 같아요. 제 말이면 하늘의 별도 따다줄 기세였던 남자는 온데간데 없었죠. 집에 오면 늘어져 있고 자기 아내보단 자기 엄마 말을 중요시하는 천하의 게으름뱅이 효자만 있었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남편이 설마 바람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결혼했을 때 제가 남편보다 돈을 특별히 뒤처지게 가져온 것도 아니었고 대출금도 공용 생활비에서 꼬박 갚은 거였고요. 먼저 결혼하자고 조르고 졸라댔던 사람은 제가 아니라 남편이었죠. 둘 다 직장 생활을 하지만 공평하게 집안 살림을 나눠서 하자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제가 더 하게 되는 형국이었어요. 이런 점들을 천천히 뜯어보니까 더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따라주었고 제가 더 희생해 주었는데 왜 바람이라는 배신 통지서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갔습니다. 밥하고 빨래하고 이런 것들을 어느새 혼자 도맡아 하고 있는 수준까지 왔음에도 저요, 그런 것들 불만을 속으로 삼켜내고 있었어요. 남편이 일터에서 힘든 일 있다고 여러 고충이 있다고 하는 말에 그것만 생각하면서 제가 더욱 배려를 해줘야 한다고 여겼었죠. 치킨을 시켜 먹어도 다리며 맛있는 부위들은 남편에게 먼저 줬고요. 사실 저도 부드러운 살 좋아해요. 그런데 괜히 멋쩍으니까. 나는 기름기 적은 가슴살도 좋아. 내가 퍽퍽살 먹고 건강해질 테니까 오빠는 닭다리 많이 먹으세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남편한테 맛있는 것들을 밀어줬었죠. 저라고 결혼 생활에서 안 지치고 안 힘든 부분이 있었겠나요? 어느 순간에는 내가 결혼을 왜 해가지고 스스로 팔자를 꼬았을까 라는 후회로 며칠을 보낸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은 애들 소꿉장난이 아니잖아요. 진짜로 살림 합쳐서 사는 법적으로 묶인 인생의 동반자잖아요. 제가 결혼하기로 결심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라면 어디 한번 끝까지 책임을 다해서 제 생활을 해나가야 한다는 굳은 의지가 있었다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당연히 남편한테도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제가 등신처럼 속고 있었다니. 오만 똑부러진 척은 다 해놓고 바람난 남편을 두고 있는 아내가 되어버렸다니.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비참했어요. 바람이라는 건 배우자의 영혼을 갉아먹는 행위라고 하잖아요. 그 말이 왜 있는지 알겠더라고요. 배신감을 넘어선 내 자신 자체가 바닥까지 추락하는 듯한 거지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카톡 화면을 무심코 쳐다봤었다가 시작된 의심은 시어머니의 태도에서 확신으로 번졌었죠.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메시지를 잘못 보내셨어요. 눈을 비비고 쳐다봐도 잘 어울리는 한 쌍. 어제 같이 있으니까 내 아들내미 평소보다 더 멋져 보이더만. 남자를 진정 빛내주는 여자는 최고의 여자라 할 수 있죠. 두뇌만 명석한 게 아니라 지고지순한 매력까지. 음메, 나는 이미 넘어가 버렸어. 앞으로도 잘 부탁하겠어요. 메시지의 말투가 분명히 시어머니 것이었거든요. 다른 사람이 시어머니의 번호를 도용해 잘못 보내거나 한 게 아니었어요. 확실했는데 그렇다면 그 내용이 뭐란 말인가요? 아들이라면 저희 남편밖에 없건만 잘 어울리는 한 쌍? 게다가 메시지에는 어제 만난 것이 적혀 있었는데
저는 그 어제에 시어머니를 뵙지도 않았었죠. 그런데 마음에 걸리는 것이라면 그 어제라는 날짜에 남편이 집에 늦게 들어왔었단 사실입니다. 회식이라 저녁 먹고 들어온다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인데 무슨 회식이냐고 물었던 기억이 확실했죠. 설마 회식이 아니었다면? 어머니가 말한 여자가 만약에 불륜녀이고 어머니가 불륜을 용인하고 있다면 모든 악의가 맞아떨어지지 않나? 거기까지 유추해내니까 너무 기분이 나빠서 등줄기에 소름이 훅 끼쳤습니다. 제가 차분히 생각을 더 정리하고 나서 시어머니께 답장을 드렸어요. 그 메시지를 보고 1시간 정도가 지난 뒤였죠. 뭘 어떻게 부탁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냈더니 잠시 후 전화가 걸려왔어요. 시어머니로부터였죠. 제가 바로 받을까 말까 망설이던 찰나에 전화가 끊겼어요. 제 메시지를 보고 놀라서 전화를 거셨다가 너무 섣부른 것 같다는 판단이 들자 그냥 전화를 끊으셨던 것이었겠죠. 거기까지 상황을 보고 나니 제가 메시지를 보고 들었던 생각이 그저 망상이 아니라 현실 상황이라는 확신이 점차 들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심호흡을 한 뒤에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좀 늦게 받으셨는데 애써 침착하려고 하시는지 평소보다 목소리 톤이 높으시더군요. 어머니, 왜 전화를 하다 마셨어요? 제가 받으려고 하니까 끊어졌네요. 그거는 내가 통화 버튼을 잘못 눌러서 그랬던 거다. 저한테 보내신 내용은 뭐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누군가요? 아이고, 그게 어쩌다가 너한테 갔을까? 누가 나한테 보낸 건데. 그걸 내가 이렇게 저렇게 잘못 만지다가 보니까 너한테 전달이 되었지 뭐니? 스마트폰이 대단해. 내용도 복사가 되고 금세 전송도 되고. 아무튼 내가 받은 건데 너한테 잘못 옮겨갔어. 어머니께서 받으신 거라고요? 확실한가요? 임기응변으로 거짓말하시는 건 아니고요. 뭐야? 내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어디에 있니? 임기응변? 너는 참, 네 시어머니한테 말 한번 시건방지게 하는구나. 아주 못 쓰는 표현이랄 게 없어? 갑자기 왜 이렇게 흥분을 하세요? 어머니, 바람나셔서 그래요? 내용을 보면 어머니께서 바람나셨으니까 그런 걸 받으셨겠죠. 바람? 내가? 내가 바람이 났다고? 네 시아버지가 들으면 기절 초풍할 말을. 그러게요. 아무리 아버님께서 거의 시골에 내려가 계신다지만 이런 불미스러운 소식을 듣게 되면 안 좋아하실 텐데요. 그런데 왜 바람을 피우신 건가요? 어머니, 정말 실망입니다. 누가 바람이 났다고 자꾸 그러는 거야? 나 바람 안 났어, 이거사. 그래서 아무튼 그 여자는 누구인가요? 저희 오빠랑 오래됐어요? 오래 안 됐어, 이거사. 아니, 방금 건 실언이다. 어머나 세상에, 난 몰라. 가는 성미를 가지신 시어머니께서는 저의 도발에 걸려드셨어요. 엉겁결래 말실수를 해버리신 거죠. 메시지 내용 속의 여자, 그러니까 시어머니께서 원래 그걸 전송하고자 하셨던 상대는 남편이랑 바람난 여자가 맞았습니다. 그 여자한테 보내려던 걸 저한테 잘못 보내시곤 제가 답장을 드리자 그제서야 실수를 인지하셨던 거예요. 남편이 바람이 난 것도 모자라서 시어머니까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데다가 그걸 말리기는커녕 앞장서서 환영을 하고 계셨다니 너무 황당해서 분노보다도 웃음이 앞서더군요. 그만큼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결혼 생활에 헌신을 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덜 황당했을 텐데 저는 제 나름의 모든 최선을 다하고 있었건만 남편이란 작자가 배신을 때린 것이 믿어지지가 않았죠. 먼저 저 좋다고 했던 사람이고 먼저 결혼하자고 말을 해줬던 사람이기에 그래서 제가 은연중에 방심을 했었나 봐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저라서 남편의 영역을 자유롭게 두었던 건데
그러면서도 설마 하니 저를 배우자로 두고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울 위인이라곤 안 여겼어요. 제가 순진했었나 봅니다. 남편한테 바람난 거 맞냐고 묻는 대신에 왜 바람이 났냐고 물었어요. 정말 그게 궁금했거든요. 시어머니한테 들켰다는 사실을 이미 전해 들었던 게 분명한 남편은 그날 밤 제 앞에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아니라고 잡아떼기보단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군요. 미안해. 내가 유혹에 흔들려 버렸어. 유부남이라도 괜찮다고 나를 정말로 좋아한다고 말해주는 그 사람 모습을 보면서 솔직히 마음이 혹하더라.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았는데 정말 미안하다. 거기까지는 그렇다 쳐. 그런데 어떻게 어머니까지 알고 계신 거야? 같이 만난 건 또 뭐고? 아주 작정하고 나를 모욕하려던 거였어? 아니야. 의도한 게 아니었어. 내 핸드폰에서 그 사람이 우리 엄마 연락처를 멋대로 가져가선 연락을 했더라고. 뭐? 그럼 그 여자가 스스로 자기가 바람난 남자의 모친한테 이실직고를 하기라도 했다는 거야?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나도 당황스러웠는데 진짜야. 정말로 그랬어. 그리고 우리 엄마는 그 사람을 마음에 들어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셋이서 만나는 자리까지 만들어진 거였어. 분위기에 휩쓸려 가다 보니까 내가 발을 빼질 못했네. 장난해? 나는 지금도 솔직히 이 상황이 안 믿어져. 내가 하도 피곤해서 헛된 꿈을 꾸나 싶어. 그래서 그 여자는 어디 사는 뭐하는 여자인데 똑바로 말해. 우물쭈물하면서 대답을 피하던 남편에게 간신히 알아낸 그 여자의 정보. 두루뭉술하게 표현해서 전문직 종사자라고 하더군요. 나이는 저보다 한 살이 많았어요. 그리고 남편 휴대폰 빼앗아서 사진을 봤는데 이런 말하기는 민망하긴 하지만 객관적으로 저보다 외모가 잘나지 않았어요. 저는 평균 신장에 못 미치는 작은 키의 소유자이긴 한데 이것 빼면 외적으로 자신감 없는 부분은 없다고 솔직히 속으로 생각해왔을 정도이거든요. 특별히 예쁘진 않아도 어디 가서 꿀리는 법은 없었죠. 남편한테도 나에게 왜 접근했냐고 물었을 때 생긴 게 내 스타일이라서 라는 솔직한 대답을 들었던 전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 여자는 저보다 예쁘지 않았어요. 외모가 다는 아니라지만 이미 결혼한 사람이 바람날 정도면 뭔가 대단한 점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바라봤을 때 그 여자가 좋게 말해서 평범하다고 할 만큼 별로 안 예쁘게 생긴 것에 놀랐습니다. 남편이 사실은 이런 취향이었나? 하는 혼란도 들었고요. 머리 아프고 속이 뒤집어진 저에게 남편은 그 여자를 바로 정리하겠노라 호언장담을 하였어요. 제가 못 믿겠다고 하니까 제 앞에서 무릎도 꿇었죠. 이거 왜 이래? 어머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그 여자가 여간 마음에 드신 모양이 아닌 것 같던데? 차라리 이참에 그쪽하고 잘해봐. 내가 미련 없이 놓아줄 테니까. 내가 미쳤다고 널 두고 이혼하겠어? 절대 아니야. 내가 잠깐 흔들렸던 것뿐이야. 믿어주라. 내가 유혹에 약한 등신이라서 미안해. 앞으로 이런 일 없을 거야. 나 한 번만 믿어주면 안 될까? 남편이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길래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여주고 말았어요. 진짜 등신은 남편이 아니라 저였나 봅니다. 하지만 실수였다면서 거듭 사과하는 모습에 제가 흔들려버린걸요. 연애 시작할 때부터 남편은 저에게 꽂혀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설마 하니 그 마음속에 다른 사람이 자리 잡는다는 건 상상이 여전히 어려웠으니까요. 알아서 깔끔하게 정리해. 어머니 쪽도 오빠가 해결하고. 저는 그렇게 통보하는 것으로 그 일을 나름 매듭짓고자 하였어요. 제발만 되지 않는다면 잠깐 일어났던 해프닝으로 그렇게 덮을 수 있길 바랐죠. 바로 얼마 뒤 그 여자를 실제로 마주치기 전까지 그랬었습니다. 어디서 그 여자를 봤냐 하면 집에서 가장 가까운 백화점에 갔다가 보게 됐어요. 그날따라 퇴근이 일러서 백화점 10분간에 들러 음식을 사갈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때마침 운명처럼 타이밍이 맞물려서 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사진으로만 봤던 그 여자를 실물로 그 인파 속에서 어떻게 알아봤냐고요? 못 알아볼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그 여자는 저희 시어머니와 함께 있었으니까요. 엘리베이터로 가는 길목에서 딱 마주쳤어요. 어라? 어머니, 이렇게 마주치다니 신기하네요. 이 시간에 여기는 웬일이세요? 그리고 이쪽은 누구? 의외의 상황에 놀라서 인사말을 먼저 건넸던 저는 시어머니와 팔짱을 끼고 있는 젊은 여자 쪽을 바라봤다가 말문이 막혀버리고 말았어요. 사진 속에서 본 적이 있는 얼굴이었기 때문이죠. 남편하고 바람난 그 여자는 명품 로고가 그려진 쇼핑백을 들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 굉장히 당황한 낯빛으로 시선을 피하더군요. 제가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겠죠. 그리고 시어머니께선 애먼 헛기침만 몇 번 하셨습니다. 설마 이쪽 제 남편이자 어머니의 아들과 바람난 그 정신나간 분이신가요? 유부남과 만나는 걸 즐긴다는 그 변태? 저는 싸늘하게 식은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을 비꼬았어요. 그러자 그 여자가 주제에 화는 났는지 저를 무섭게 째려보더군요. 시어머니께서는 그 여자랑 꼈던 팔짱을 푸시면서 저한테 한 걸음 가까이 오셨고요. 이런 게 전혀 무섭지 않은 저였기에 똑바로 시어머니를 쳐다봐 드렸어요. 그 상황에서 저는 엄연한 피해자였고 그들은 가해자 입장이었으니 제가 당당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었겠어요? 하지만 그런 저를 시어머니께서는 펑 못마땅해 하셨네요. 너는 말하는 꼬라지가 그게 뭐니? 늘 이렇지. 거침없고 천박하고 자기 시어머니한테 고개 똑바로 쳐들고 눈 땡그랗게 뜨면서 따박따박 말대꾸하고 너는 당최 교양이란 것과는 담을 쌓았구나. 볼수록 그렇다는 게 느껴져. 어머니,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저한테 교양을 운운하신다뇨? 세상 천지에 결혼한 자기 아들하고 바람난 불륜녀를 감싸주면서 며느리를 구박하는 시어머니가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던가요? 저는 못 봤는데요. 그런 경우란 아예 성립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아주 끝을 모르고 기어올라? 너는 대체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이렇게 싸가지가 없는 거야? 제가 틀린 말씀 드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머니는 왜 맞는 말 들으면서 싫어하세요? 본인이 틀린 행동을 계속하시기 때문인가요? 제가 조금의 동요도 내어 보이지 않고 차분하게 시어머니의 말씀을 받아쳤는데요. 그러자 그 여자가 많이 놀랐는지 휘둥그레진 눈으로 저를 열심히 훑어보더군요. 그 시선이 마치 뭐 저런 여자가 다 있지? 라는 느낌이었어요. 불륜녀 주제에 되려 저를 신기해하다니 정말 기가 막혔네요. 그리고 그 여자 손에 들린 쇼핑백이 거슬렸죠. 저는 화가 나서 얼굴이 시뻘개진 시어머니께 제 짐작을 여쭈어 보았어요. 아무래도 저거 브랜드를 보니까 어머니께서 쓰실 건 아닌 것 같고 저 여자 건가 보네요? 같이 저기서 쇼핑하셨어요? 명품관에서?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시어머니께서는 콧방귀를 뀌시며 신나게 대답해 주셨죠. 오냐, 그래. 같이 명품 매장 좀 둘러보았다. 그러다가 여기 우리 아가씨가 마음에 들어하는 게 있길래 내가 하나 사줘봤다. 사주셨다고요? 어머니, 저한테는 명품은커녕 보세 브랜드 제품도 한 번은 안 사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저 여자한테 명품을 사주실 수가 있으세요? 다른 것보다도 제 귀에는 시어머니께서 그 여자한테 명품을 사줬다는 사실만 박혀서 들려왔어요. 하마터면 몸을 휘청거릴 뻔했네요. 그 정도로 충격적이었어요. 저의 그런 기색에 그 여자는 슬며시 미소를 지었고 시어머니께서는 의기양양해지셨습니다. 우리 아가씨는 능력이 워낙 출중해서 내가 이런 걸 정도는 그냥 사줘도 돼. 전혀 아깝지가 않아. 너랑은 다르니까 말이야. 뭐 하는 분이시길래요? 어머니, 저는 진짜 불륜녀한테 어머니가 왜 이러시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의사다, 의사.
너까지 게 감히 갖다 댈 것도 아니야. 시어머니께서는 소리를 빽 내지르셨고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목을 가다듬으시더니 다시 그 여자랑 팔짱을 끼셨어요. 저보다 키는 확실히 크지만 수수하고 특색 없는 인상. 그럼에도 그 여자는 왠지 기가 세 보였습니다. 하긴 그렇지 않고서야 유부남을 애초에 만날 수 없었겠죠. 의사라고요? 잘난 의사분께서 왜? 대체 뭐가 부족해서 결혼한 남자랑 히히덕거리시나요? 얘가 정말 내 아들이 그만큼 매력 넘치는 사내이니까 그렇지. 당연한 이유를 지금 따지고 앉았니? 내 아들이 잘나고 누구라도 탐낼 만한 신랑감인 것을 제대로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건 너뿐이야. 질문은 그 여자한테 날렸건만 대답은 시어머니께서 하셨습니다. 그 여자는 시어머니한테 딱 붙어서 저를 향해 비웃음을 날리고 있었고요. 그 순간 얼굴이 정말 화끈거리더라고요. 의사라니 딱 봐도 외모가 저한테 많이 못 미쳤음에도 남편이 흔들린 이유, 시어머니께서 반색을 하시며 홀라당 넘어가신 이유, 그 모든 게 의사라는 직업이라는 배경하에서 설명이 가능했네요. 제가 멍하니 서 있자 그런 저를 두 사람은 지나쳐갔어요. 시어머니께서는 혀를 끌끌 차셨으며 그 여자는 훗하는 웃음으로 저한테 마지막 눈길을 던진 후 사라졌네요. 도저히 제정신으로 식품관에 가서 장을 볼 수 없었기에 집으로 가서 남편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미친놈이 집에 안 오더라고요. 전화해도 안 받더군요. 전화를 3번이나 걸었는데 2시간이 지나서야 카톡을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전화했었구나. 바빠서 이제 봤다. 일이 늦게 끝나서. 나 저녁 먹고 들어간다. 미리 말 못해줘서 미안해. 부재 중 찍힌 거 보고도 전화가 아니라 카톡을 보내온 게 미심쩍었어요. 시간이 9시가 다 되어갈 판국이었는데 그제서야 저녁 먹고 들어가느냐 하는 이야기란 것도 이상했죠. 저는 일부러 답장을 하지 않았고 늦게 남편이 귀가한 걸 보고서도 별말 안 했어요. 오빠, 이제 와? 피곤하겠다. 얼른 씻고 잘 준비부터 해. 그래야지. 근데 너 별말 안 하는구나. 나는 또 아까 내가 전화 못 받아서 그것 때문에 한 소리 크게 들을 줄 알았는데. 웃음이 나와? 왜? 어머니가 그 여자한테 명품 사준 거 들으니까 즐겁나 봐? 제가 기습적으로 질문하자 남편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표정이 되었죠. 차마 무슨 소리냐며 모른 척은 안 하더군요. 그럴 배짱까지는 없었나 봐요. 다만 시어머니께서 당신이 독단적으로 그 여자랑 자꾸 연락하고 붙어 다녀서 본인도 수습이 어렵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죠. 저는 일부러 넘어가주는 척 굴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깊게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새벽에 남편 휴대폰을 확인했더니 잠금이 걸려 있더라고요. 원래 제가 하도 남일에 간섭 안 하는 스타일이라 이걸 남편이 잘 알다 보니까 휴대폰 잠금 안 해놨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해놓았다니 더 수상했어요. 차키를 챙겨서 주차장으로 내려갔죠. 남편 차 블랙박스 다 확인했습니다. 가관이더군요. 남편은 정시 퇴근을 한 거였고 시댁에 간 거였더라고요. 시어머니와 그 여자와 함께 저녁을 먹은 거였죠. 그 자리에서 제 얘기도 나왔겠죠. 백화점에서 저를 딱 마주쳤다는 이야기 당연히 했을 거예요. 저를 얼마나 물고 뜯으면서 씹어댔을지 세 사람의 추악함을 상상하자 역겨웠었네요. 남편은 그 여자를 차에 태웠습니다. 그 여자 집에 바래다 주러 가는 거였겠죠. 아마도 그 여자 집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차가 멈춰섰고 남편도 함께 내렸어요. 그리고 2시간이 지나서야 남편은 다시 차로 돌아왔고 그때 제가 있는 집으로 향했던 겁니다. 이렇게나 본격적으로 바람을 대놓고 피우고 있는데도 제 앞에서는 정리했다. 우리 엄마만 질척거릴 뿐 나랑은 불륜 진작 끝났다고 당당하게 말한 남편의 이중성이 놀라웠네요. 저는 그 증거를 다 챙겼고요. 다른 날짜도 찾아봤는데 삭제된 게 많더라고요. 이유가 뭐겠나요? 당연히 캥기니까 지웠던 거겠죠. 제가 그날도 바로 새벽에 내려가서 블랙박스를 보지 않았다면
남편이 분명 삭제했었을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었고 제가 어째서 이토록 기만당해야 하는지 납득이 어려웠어요. 저는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나왔을 때 뺨 한 대 후려쳐줬습니다. 얼굴에 물기가 있어서 그런지 마찰이 엄청나더라고요. 남편이 맞은 뺨을 부여잡고 저를 확 노려봤다가 제 표정을 보고서는 바로 눈을 깔았습니다. 저를 보면서 들통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테죠. 이렇게 된 거 허심탄회하게 말해봐. 우리가 부부라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진짜 인간적인 배신감이 들어서 그래. 인간관계란 뭘까? 이런 회의감이 들기 시작한 참이야. 솔직하게 다 말해보라고. 왜 그랬어? 내가 그만큼 질렸니? 그럼 나한테 헤어지자고 왜 똑바로 말을 못하고 있었어? 남편은 맞은 뺨을 부여잡은 채로 한참을 침묵만 지켰고 저는 끈질기게 답을 기다렸어요. 이윽고 남편이 입을 열었는데 정말 솔직하게 말을 하더군요. 엄마가 팍팍 밀어준다 그랬어. 그 사람은 의사인데 나 좋다고 매달리는 그 사람을 놓치면 내가 병신이라고 그러더라. 엄마 말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런가? 싶어서 점점 혹하게 되었어. 그 사람의 마음이 식을지도 모르니까 내가 잘해줘야 한다고. 엄마랑 합심해서 그 사람 꼭 잡아야 한다고 엄마가 나한테 신신당부했어. 만약에 그 사람이 진짜로 나랑 결혼하고자 하는 게 확고해지면 그때 나랑 이혼시키겠다고 엄마가 그랬던 거야. 대단하다. 오빠도 어머니도 진짜 철면피들이 따로 없다. 나 이거 하나만 물어보자. 어머니는 왜 이렇게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셔? 오빠는 그 이유를 알아? 바로 지금처럼 네가 이렇게 굴기 때문이야. 내가? 내가 지금 뭘 어쨌는데. 이성적으로 상황 따지고 보는 거, 할 말 다 하는 거. 엄마는 그런 네가 재수가 없대. 결혼할 때도 집안 도움 안 받고 알아서 다 해결하고 성 긋고 살아가는 모습이 별로라고 생각하셨대. 그런 나한테 오빠가 절절하게 매달려서 이 결혼하게 됐던 거 어머니도 알고 계시는 거 맞지? 아무튼 오빠는 지금 나랑 이혼하겠다는 거잖아. 그래, 잘 알겠어. 그 의사인지 뭔지 아는 정신 나간 여자랑 잘 살아봐. 오빠는 그런 여자가 취향이었구나. 진작 말하지. 내 인생이 괜히 낭비됐잖아. 내가 왜 그 사람한테 끌렸는지 진짜 이유를 말해줄까? 그 사람은 무려 의사식이나 되면서도 겸손했어. 나한테 애교를 잘 부렸다고. 이렇게 잘난 여자가 나한테 굽히다니. 같이 있으면 내가 대단한 남자가 된 것 같더라. 대접받는 기분이 났어. 솔직히 남자들은 다 인정받고 싶어하고 자존심 다치는 거 누구라도 다 싫어해. 그런데 그 사람이 의사이면서도 자기 잘난 거 하나도 안 내세우고 내 비위를 다 맞춰주니까 그게 너무 좋아서 내가 그 사람을 밀어낼 수가 없었던 거야. 마침 엄마도 그 사람을 너무 좋아하시고. 누가 보면 오빠가 나한테 굉장히 헌신했는 줄 알겠다. 우리 결혼 전에 데이트하던 시절에도 내가 오빠보다 딱히 돈 적게 낸 적 없는 거 알지?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결혼하고 나서는 집안일이며 각종 신경 쓰고 몸 쓰는 노동은 내가 더 많이 했고. 그런데도 오빠가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웃긴다. 맞벌이를 하고 있지만 가정부처럼 집안일까지 하는 건 나인데 오빠는 그런 생각이나 하고 있었다니. 그래. 그 비위 더럽게 잘 맞춰주는 사람한테 가버려. 하지만 난 너랑 이혼 못해. 네 말대로 나 너한테 매달려서 이 결혼한 거였잖아. 내가 그 초심을 잃었으면 안 됐는데 잘못했어. 내가 엄마를 이길 재간이 없어서 자꾸 상황에 휩쓸려 갔다. 그쯤 되니까 오히려 화도 안 나더라고요. 그냥 말이 안 통하는구나. 이 생각만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사이에 아이가 아직 없어서 다행이란 생각도 들었고요. 저는 저희 부부 앞날을 위해서 돈 차곡차곡 모아가며 명품 쪽은 시선도 안 줬었는데
다시 생각해도 그 여자한테 명품을 사준 시어머니의 태도가 짜증났어요. 그건 이미 저는 며느리로 생각 안 하고 계시고 그 여자를 새 며느리로 낙점하셨다는 제스처나 다름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미 남편한테 마음이 다 식은 뒤였지만 일부러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랑 이혼하기 싫은 게 진심이라면 어머니 쪽 교통정리를 오빠가 직접 제대로 해. 오빠가 하도 효자라서 어머니한테 이끌려서 갈팡질팡하는 사람이라는 거 내가 아니까. 지금까지의 상황은 정상 참작을 해줘 볼게. 내가 정말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야. 오빠가 어머니 쪽 상황 정리하라고. 어머니랑 인연 끊고 살 위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여자 내치고 나한테 사과하시도록 오빠가 그렇게 만들어. 어떻게 상황이 흘러가려나 지켜볼 셈이었죠. 그리고 이틀 뒤였어요. 시어머니께 연락이 왔는데 저한테 사과하시더라고요. 미안하구나. 그간 내가 잘못 생각해왔다. 내가 의사 며느리가 너무 욕심나서 그랬어. 힘이 맺어진 부부의 연을 내가 깨트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릇된 욕심을 부린 것 같아. 미안하구나. 찜찜했지만 거듭 사과하시는 시어머니께 제가 따질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서 그러진 않았고요. 그런데 어머니, 그 여자는 학교 어디 나왔어요? 일하는 병원은 어디고요? 어머니께서 설마 그런 것도 모르시는 건 아니었겠죠? 당연히 알다마다 H대 나와가지고 H대 병원에서 의사 일하고 있지. 수수한 인상이었지만 기가 세 보였던 눈빛하며 명품이 든 쇼핑백을 꽉 쥐었던 그 손길. 왠지 그 여자가 제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남편한테 결백하면 휴대폰 잠금 풀어보라고 해서 휴대폰 뒤져다가 내역에서 그 여자 번호를 알아내 놓았어요. 저는 직장에서 H대 나온 사람을 찾아봤습니다. 윤주임, H대 나왔다면서? 혹시 거기 의대에서 아는 졸업생 있어요? H대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을 알면 더 좋고요. 지인들 중에 찾아보면 몇 명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H대 병원이라면 저랑 친한 언니가 거기서 일을 하긴 하네요. 어머, 정말? 그럼 나 염치불구하고 윤주임 지인들 통해서 뭐 좀 알아볼 수 있을까? 왠지 촉이 쌓이기도 했거니와 유부남 건든 의사가 도대체 어떤 평판을 가진 작자인지 궁금하기도 해서 길을 쓰고 알아봤어요. 그런데 알아볼수록 놀라운 결론 한 가지에 이르게 되었죠. 그 여자의 이름을 가진 H대 의사는 우선 다른 인물이었어요. 착각할래야 착각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르게 생겼고요. 그리고 중고 물품 거래하는 사이트에서 그 여자 번호가 적힌 게시물들을 발견할 수 있었죠. 그 여자 번호를 적어놓고 오픈 카톡으로 연락하는 악질 사기꾼. 조심하세요. 중고 거래 명목으로 접근해서 친하게 지내자 해놓고 돈 다 뜯어갑니다. 이 꽃뱀한테 당한 남자가 한둘이 아닙니다. 번호도 주기적으로 바꾸고 휴대폰도 한 대가 아니니까 주의하시고요. 이런 정보를 나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별 생각 없이 번호를 검색해 본 거였는데 그런 결과물이 뜨니까 진짜 놀랄 놀자였어요. 보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다 돋더라고요. 슬쩍 남편한테 물어봤죠. 그 여자 집도 가봤냐고요. 아니라고 펄쩍 뛰길래 의사라면 왠지 집도 좋은 데 살 것 같아서 막연한 내 선입견 때문에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어. 별 의도는 없었고. 브랜드 아파트 거주하려나? 아니면 고급 빌라? 부럽네. 이런 식으로 다른 뜻 없는 것처럼 말을 흘렸더니 단순한 남편은 금세 넘어와서 입을 나불거렸죠. 하여간 시어머니나 남편이나 이런 쪽에서 정말 단순했어요. 빌라 살던데? 고급 빌라 단지. 그 근처에 유명한 식당도 많고 편의점도 많고 잘 돼 있더라. 그래? 안에도 들어가 봤어? 난 TV에서나 고급 빌라 내부를 봐서 실제는 어떨까 싶네. 나도 안에는 못 들어가 봤어. 집 바로 근처에 있는 편의점만 같이 가봤지. 부모님이랑 같이 산다고 절대 안에는 못 들어가게 하던데?
엉겁결에 나불거렸던 남편이 그제서야 아차 싶어서 저의 눈치를 살폈죠. 아유, 이미 이 인간한테 마음이 식을 대로 식은 뒤여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 여자의 정체가 의사는커녕 완전히 사기꾼일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자 제가 남편과 시어머니를 구제해준 셈이 되어버렸다는 생각에 조금 어처구니가 없기도 했었죠. 제가 사라졌다면 그 사기꾼 여자한테 더 뜯기고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을 텐데요. 남편은 그 여자랑 만났던 짧은 기간 안에 돈을 많이 쓰기도 했더군요. 어딜 가면 결제하는 건 늘 남편의 몫이었다고 하니까요. 괜히 내막을 파봤나? 그 여자가 영 수상쩍은 인물이었다는 걸 알고 나니까 기분이 이상해졌네. 남편이나 어머니나 내 눈치 보면서 반성 많이 하고 미안해하는 모습이나 실컷 더 보다가 이혼하려고 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이혼할 걸 그랬나 보다. 제가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는지 모르는지 남편은 저한테 잘해줬어요. 여전히 집안일은 저한테 슬쩍 떠넘기는 형국이라서 짜증이 났지만 제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건 보이더군요. 그래서 사실 제가 정말 등신 중에 등신처럼 마음이 또 풀리고 있었답니다. 남편이 그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한 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해프닝으로 영영 넘겨버리고 앞으로 부부 생활 잘 해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었던 거예요. 그런 제 나약한 생각을 깨부숴준 건 다름 아닌 시어머니셨네요. 저한테 연락도 끊고 사셨던 시어머니셨으나 저도 그게 편했으나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건수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시어머니의 생신이었죠. 생신이 금요일이었는데 토요일에 다 같이 강원도로 놀러가자 그랬거든요. 시아버지도 시골에서 올라오실 거라고 했고요. 암만 그래도 생신 당일을 넘기는 건 서운해하실 건수 같아서 제가 저녁 생신상 차려서 같이 드시자고 하니까 거절 안 하시더라고요. 반색하시는 눈치이셔서 에이,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생각하면서 그래도 잘 해드리고자 했어요. 그날 반찬에서 오후에는 근무 안 했고요. 장 받은 걸로 음식 몇 가지 만들어서 시댁으로 향했어요. 원래는 퇴근하고 저녁 7시나 돼야 제가 도착하는 게 예정이었는데 5시에 도착했죠. 별 생각 없이 스페어키로 문 열고 들어갔는데 거실에 TV가 큰 소리로 틀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온 걸 모르셨나 봐요. 부엌에 인기척이 있었고 달그락 소리가 들리길래 저는 그쪽으로 곧장 향했고요. 그런데 우리 세아가 어쩜 이래 밥 먹는 모습도 예쁠꼬? 이런 목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곧 저는 광경을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죠. 그 여자가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함께 말이죠. 반찬이 차려져 있었고 밥 공기는 그 여자 앞에만 있었네요. 웬 보리굴비 같은 생선을 시어머니께서 발라주고 계셨는지 젓가락으로 생선살을 가르시다 말고 저를 쳐다보셨죠. 귀신이라도 본 듯 놀라시더군요. 너, 왜 이렇게 일찍 왔니? 왜긴요. 어머니 생신이시니까요. 그런데 어머니는 아직도 그놈의 의사 며느리 포기 못하셨나 봐요. 어이, 거기 의사님. 배울 만큼 배우신 분이 왜 자꾸 몰상식하게 구세요? 제가 빈정거리자 시어머니께서는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시더니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그리곤 이렇게 외치셨죠. 그래, 내가 도저히 포기가 안 되더구나. 그러니까 우리 새아가한테 말 함부로 하지 말거라. 뭐라고요? 새아가? 어머니, 이 자리에서 정리하시죠. 본인 아들한테 저랑 이혼하라고 하세요. 저 치워버리시고 의사 며느리 들이시라고요. 본인 아들? 너는 그 말하는 싸가지가 영영 글러먹었어. 내 아들이 너한테 콩깍지만 안 씌었어도. 그 콩깍지 제가 벗겨낼 테니까 지금 전화하시라고요. 이 기회 놓치실 거예요? 이봐요, 의사님. 내 남편 사랑해요? 그거 진심이에요? 제가 큰 소리로 묻자 그 여자는 가증스럽게도 울먹이는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위풍당당해지셔서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거셨죠. 착한 우리 아들,
이 엄마 소원 좀 들어다오. 엄마 생일날 소원도 안 들어주는 불효자가 될 거 아니지? 엄마는 더 이상 가짜는 며느리 꼴 보고 싶지 않구나. 어엿하고 품이 넘치는 의사 며느리를 새로 보고 싶어. 제가 시어머니께 휴대폰을 빼앗아 들고 저도 남편한테 한마디 해줬어요. 야, 네 엄마가 또 불륜녀 만나서 징가징가 하고 있었다? 내가 지금 그 현장에 지금 와 있어. 내가 네 엄마 간수 잘하라고 분명히 경고했었지. 이혼해. 그랬더니 남편이 난리였죠.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네 엄마라고 할 수 있냐면서 발작을 하더군요. 하여간에 효자였어요. 옆에서 시어머니께서는 하늘 같은 서방한테 약어리는 꼬라지 좀 보라면서 당장이라도 저를 때리실 기세였고요. 감히 우리 아들한테 야라고 해? 그것도 모자라서 나를 그딴 식으로 불러? 이 천하에 빌어먹으려나. 제가 전화 끊고 휴대폰을 시어머니께 돌려드리면서 말씀드렸어요. 그럼 할망구라고 불러드릴까요? 할망구, 잘 들으세요? 저 여자는 의사도 뭣도 아니에요. 전문직이기는 하죠. 꽃뱀도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 일이니까요. 이 벼락 맞을 년이 감히 어디서 나를 할망구라고. 잠깐. 뭐라고? 의사가 아니야? 꽃뱀? 너 지금 그게 다 무슨 소리니? 새며느리로 들이실 분이 어느 병원에 소속되어 있는지 바로 확인해 보시는 편이 낫지 않겠어요? 가족들은 어디서 뭘 하는지도 아셔야겠고요. 이제 한 가족으로 들일 사람인데 그 정도는 당연히 알아두셔야겠죠. 그럼 잘 지내세요? 저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 여자 쪽을 향해 싱긋 웃어주었어요. 하마터면 익숙함에 속아 소중한 것을 다 놓치는 바보 같은 사람들과 한 가족으로 오래 살 뻔했는데 덕분에 이혼하는 것 같아서 고마워요. 꽃뱀도 유익할 때가 있네요. 제가 폭탄 발언을 던지자 진작 안색이 창백해져 있었던 그 여자가 발끈에서는 벌떡 일어났고 시어머니는 그 여자를 향해 추궁을 시작하셨죠. 세아가, 지금 상황이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아니지? 그치? 시어머니의 떨리는 음성을 뒤로 한 채 저는 그 집을 나왔어요. 가져왔던 음식을 바리바리 다시 차에 싣고 집으로 가는 동안 웃음이 계속 나오더군요. 집에 가자마자 저는 제 짐을 챙겼고요. 남편이 왔을 때 저는 동요하지 않고 재산 분할 얘기부터 꺼냈네요. 이 집의 시세 반을 현금으로 나한테 줘. 그러면 나는 그걸로 만족하고 떨어져 나가줄게. 바람 피운 불륜남 주제에 설마 이해 있는 건 아니겠지? 내가 더 털어먹지 않은 걸로 감사하게 생각해. 남편은 제 앞에서 울고불고 잘못했다고 빌었지만 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죠. 불륜 증거 그간 안 버리고 모아뒀으니 그냥 그걸 토대로 이혼 소송 걸어도 저는 상관없다 그랬어요. 일련의 사건들을 알게 되신 시아버지께서 개입하셨고 저는 무사히 이혼을 할 수 있었네요. 원했던 조건들만큼 받아냈어요. 그리고 저는 상간녀 소송 걸었습니다. 그 정신나간 여자한테서 당연히 따로 받아낼 셈이었으니까요. 역시나 그 여자는 의사가 아니었고 남의 등이나 처먹으며 살아온 작자였어요. 전 시어머니께 연락이 몇 번이 왔으나 안 받았고 그냥 차단했습니다. 몇 달 뒤에 전 남편을 통해 소식을 들어보니까 전 시어머니는 이혼을 당하셨더군요. 전 남편은 저에게 우는 소리를 하면서 다시 재결합하자고 떼를 써댔지만 아무 감흥도 들지 않고 오히려 소름이 돋는 제 자신을 느끼며 단호하게 끊어냈네요. 결혼 전부터 음습한 점이 있었던 남자였고 믿음직스럽지 못한 구석이 많았는데 굳이 결혼 생활을 끌었던 제 과거가 우스웠을 따름이에요. 친정 식구들은 저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아줬어요. 제가 결혼 생활에서 어떤 고충이 있든 친정 식구들한테 상담하지 않았던 것부터 이렇게 묘한 선이 그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고민하다가 저는 먼저 친정 식구들한테 제 이야기를 꺼냈어요. 각자 알아서 산다는 주의를 가진 가족이었지만 그래도 남보다 가깝고 끈끈한 게 가족 같아서요. 전 시어머니가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하시든 전 남편은 자기 모친이랍시고 무조건 편을 들었었죠.
그 모습이 인상 깊었나 봐요. 저도 가족과 가까워지고 싶어진 걸 보면 말이죠. 희한하게 제가 먼저 다가갔더니 친정 식구들도 저한테 다가왔어요. 그리고 점차 소통이 활발해졌답니다. 가족 내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회개했던 결혼 생활, 그걸 청산하면서 얻은 최고의 수확은 제 가족의 풍경이 변한 게 아닐까 싶네요.